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구사구 손지연입니다. 어제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 바로 미국 대선 결과죠.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 나가던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19일 선거인단 투표를 거친 후 내년 1월에 상원 발표를 하고 공식 취임식을 갖게 됐는데요. 어제 클린턴 후보가 전화로 패배를 인정한 뒤 트럼프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공직, 군 경력이 없는 3조 원의 억만장자, 내년 취임 시 이제 만 70세로 최고령 대통령이란 독특한 이력으로 미국 대통령직에 오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가 이끄는 미국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지금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11월 10일 스튜디오 949 가고 싶은 대학 꿈을 이루는 대학 경성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송시연입니다. 첫 곡 겨울 애상. 살펴드릴게요. 교통정보 상황실로 갑니다. 이병호 캐스터. 네, 교통정보 상황실입니다. 현재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도심 방면으로 옛 반여요금소에서부터 수영터널 방면 더딘 흐름으로 차량들 이동 중입니다. 황령대로는 유진화학 삼거리에서 황령터널 진입으로 구간지체 살펴지고 있고, 이후 동서고가도로에서도 외곽으로 진양나들목으로 동서고가도로 오르려는 차량들 뒤로 길게 지체 중인 상태입니다. 도심으로는 감전나들목에서 주례 방면 차량들 간격 좁힌 채 이동 중이고요. 연수로는 현재 신리 삼거리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차량들 속도 내기 힘들겠습니다. 반대 방면 망미고개 올라 양전교차로 방면으로도 더딘 흐름 살펴집니다. 이후 진구중앙대로에서도 서면 방면으로 양전교차로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교통량 많은 모습이고, 마주오는 서면교차로에서 삼전교차로 쪽 향하기에도 구간지체 살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교로 부산대교에서 세관삼거리 방향으로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고, 가락대로는 경마공원에서 세산삼거리 쪽으로 제속도로 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야, 아무도 없겠지? 생활 쓰레기 배출요령 응?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축축한 종이는 안 돼요. 종이팩, 유리병, 페트병은 물에 살짝 씻어주세요. 종이랑 종이팩은 달라요. 종이와 종이팩은 반드시 따로 모아주세요. 페트병은 뚜껑을 빼서 모으고, 유리병 속에는 이물질을 넣지 마세요. 물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는 따로 버려주세요. 아저씨, 혹시 무단투기? 아이고, 아니야.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하는 TVN 교통안전 캠페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요즘, 들뜬 마음에 조급하게 운전하다 보면 사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 운전 중 졸리시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부산지방경찰청은 현재 행락철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좌석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위반, 관광버스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들이길,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경찰청이 함께합니다. 차 출발 한번 시켜볼까? 그 누군가의 음주운전으로 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고, 그 누군가의 음주운전으로 내 가족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술 마시는 날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술 마신 뒤에는 대리운전 전화하기. 두 가지만 지킨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방정부통신원 보수대로 구덕운동장에서 구덕터널 방향으로 중간 지점 3, 4차로에 걸쳐서 공사 중에 있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도 공사 구간이 있는데요. 창원 방향입니다. 공검터널 못간 지점에서 공사 중에 있고요. 또 송용진 통신원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옛 서부산 요금소에서 낙동대교 방향으로 옛 서부산 요금소 19km 지점에 지금 지체 흐름 보이고 있다고 알려오셨습니다.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 운행하시길 바랄게요. 자,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손전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949 오늘도 여러분의 방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미국 현지에 있는 강성인 씨 전화 연결해서 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고요. 또 부산시 창업지원과와 함께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들어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부산 창업이 미래다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읽기 이어지고요. 또 2부 949 건강 클리닉에서는 한의학으로 보는 통증 치료에 대해서 한의학 상담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아침 회창 트렌드가 보인다 시간 마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코너 자세한 상담이나 또 문자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입니다. 샵 0949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제보 무료로 가능한데요.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시민제보 수신자 부담 무료 제보 전화 080-450-8000번입니다. 080-450-8000번으로 여러분의 발빠른 교통제보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교통제보 주시면 저희가 매일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바다 주식회사 두도에서 어간장과 액젓 선물 세트 드리고 있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만드는 가가대소에서 유기농 오리밀 쿠키 선물 세트, 밥 한 술에도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밥이 좋아해서 기능성 쌀 3종 세트,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올가림에서 유기농 들깨 오메가3 캡슐 세트 드리고요. 정관 베이커리 카페 아빠와 소풍에서 자연 발효 오리밀빵 교환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주제, 트렌드가 보인다의 주제를 좀 살짝 빌려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보인다에서는요. 오늘 2017년을 이끌고 갈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달력이 2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벌써 각 업체에서는 내년 달력이나 다이어리 준비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배부도 하고 있는데요. 해가 바뀌기 전에 다가올 해를 기대하게 됩니다. 내년 어떻게 펼쳐질까요? 기대와 동시에 이제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2017년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걱정이 되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문자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4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1552 애청자 전조등 켜시고 운행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날씨가 흐립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박보람의 노래 듣습니다. 해화동. 박보람의 해화동 함께 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에 나가 있는 이유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고속도로 위로 원활한 주행길 이어집니다. 아직은 작업 구간도 적은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규정 속도 지켜서 안전운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 쪽으로 양산에서 물금 가는 길 소통 잘 되고 있고요. 대동 분기점 뒤로도 이동량만 꾸준합니다. 반대 대동에서 남양산 쪽으로 원활하게 지나고요. 중앙고속도로 삼락이나 대동 방면 각각 흐름 좋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청도 2터널 부근 72km 지점 비탈면을 보수하고 있는데요. 2차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동과 삼랑진 구간 양방향으로 수월하게 지나고요. 밀양과 청도 가는 길도 여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본선 진입하는 덕천 나들목 뚜렷한 지체 불편 없고요. 대저 분기점 진입해 냉정 일대로도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동창원에서 7원 분기점 지나 진주까지 긴 구간 계속해서 원활하고요. 반대 부산 방향 전 구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남해제 이지선 부산 쪽으로 장효지나 낙동대교 진입하는데 불편 없는 상태고요. 반대 서부산에서 냉정 분기점 향하는 길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석계 정류장에서 통도사 가는 길은 이 3차로에 한 차례 공사 구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 경주 나들목 일대로는 2차로를 막고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부산 오가는 긴 구간 흐름 좋고요. 울산고속도로 사연교 지나 언양 분기점까지 무난하게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기성정치에 분노한 표심. 이단화를 택했다. 미국이 뒤집어졌다. 전 세계 충격, 앵그리 화이트, 침몰 위기의 한국 경제, 트럼프 태풍 등등.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 제목들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소중한 한 표를 직접 행사한 미국 사람들인 만큼 이번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구사구 특별 인터뷰에서는요. 미국 현지 직접 연결해서 미국 현지 분위기와 함께 선거 결과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미연합회 강성인 사무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백인 유권자들의 이제 혁명이다라는 말이 또 많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의 쇼크, 또 불안, 또한 앞으로의 이제 불투명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리고 또한 주류 언론사들은 그동안 이제 힐러리 후보의 대승을 또 예언을 했고 또 예측을 했는데 네. 또 여론조사들은 또 분석하며 또 엇갈리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분석가들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예측을 못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우승은 또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이제 오히려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쪽에서는 대선 후보로 선택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여러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제 네. 그동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여러 번 이제 거론했던 이제 숨은 유권자들이라고 해서 hidden voters라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다시피 이제 다른 분들도 분석가들도 전혀 그럴 뭐 승산이 없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높은 숫자로 투표에 참여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hidden voters라는 뜻은 이제 도시가 아닌 이제 지방 또한 시골에 거주하는 백인 유권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안 한 특히 백인 남성 유권자들이 표현인데요.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높은 투표율을 보면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제 미시간주 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주로 이제 민주당 성향이 조금 더 가까운 주들을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우승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업데이트된 개표를 보면 오히려 이제 popular vote라고 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직접 투표에서는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우승을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이라는 일렉토럴 컬리지 재단 시스템으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오히려 270표에서 당선이 될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미국에서도 지금 반응이 엇갈고 있지만 예측을 깨고 힐러리가 고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힐러리의 패인 어떻게 풀이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힐러리 후보를 지지하고 또 선거 운동에도 참여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앞으로의 이제 방향에 좀 두렵기도 하고, 특히 이제 아시안으로서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해야 할지 걱정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백인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해서 당선이 됐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오히려 소수민족, 이제 마이너리티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같이 나아가자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는데 네.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 혼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라티노 또한 아시안 투표율이 2008년, 2012년 대선에 비해 조금 더 낮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시안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더욱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그렇죠. 하지만 네. 트럼프 당선자로서 첫 연설 새벽에 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미국이 더욱 단합되어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기해서 저도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오늘 이제 마지막 연설에서 오픈 마인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좀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네. 조심스럽게 기대를 네네.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성희 사무국장님처럼 우리 한인 사회의 반응도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반응 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그렇죠. 여기 한인사회도 지금 많은 혼란이 있는데요. 네. 이제 대선 초기에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특히 한인사회에서는 지지율이 높았어요. 또 인지도도 많았고, 근데 네. 특히 뭐 이메일 스캔들이 자주 뉴스에 이제 그렇죠. 이슈가 되면서 네네. 오히려 이제 많은 한인들은 힐러리 후보를 한국 지금 최순실 스캔들이나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아시안으로서는 이제 정책성으로 정책을 봤을 때 이제 힐러리를 지지를 더 많이 하자라는 이런 무브멘트가 더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히려 실망감이 좀 크시고 또 불안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불안감을 좀 잘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극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인 다수가 힐러리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드러난 표심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은 지금 주류 언론들과 이제 정치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미국 유권자들의 기존 정치 시스템과 나라의 방향에 대해 불만이 생각보다 컸던 것으로 투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투표 분석을 더 해야겠지만 특히 백인 유권자들이 오바마 정권의 다민족 정책 등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미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의 비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힐러리 후보를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열심히 펼친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8년 동안의 정권의 또 레거시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번 결과를 통해 백인 투표로 미국 대통령이 선출이 가능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걱정이고 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백인 유권자들이 그동안 막말 발언 또한 이제 투명한 정책을 내세우지도 못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고 그리고 여러 인종차별 발언들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나와서 좀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 변화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우선 미국 내 정책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 분야나 말씀하셨듯이 이민 정책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지금 트럼프 정권의 불안감 또한 이제 무섭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뚜렷한 이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유권자들과 약속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백악관 첫날에 오바마 케어 이제 전 국민 의료 시스템을 폐지한다고 선언을 했었고 또한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국 청소년 추방 유예 연장 시스템 프로그램이라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이 왔는데 이제 불체자 신분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이제 뭐 비자나 이런 게 없는 학생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마저 이제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많은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당장 보호 무역주의를 채택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보호 무역주의 정책을 좀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지금 당선자는 이제 모든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한미 FTA나 또 뭐 북미 FTA 등 이제 여러 이제 이런 협정을 재검토, 또한 무효화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무역회사 등 아니면 이제 미국 주식시장
또 지금 불안해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아직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추측만 할 뿐 아직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 상당한 좀 후유증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보다는 이제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 시스템인데요.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선거인단 270표를 얻어야지만 당선이 가능한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물론 선거인단 270표를 못 얻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제 직접 국민 투표에서는 힐러리가 더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해피닝은 2000년도에 알골 전 클린턴의 부통령이었죠. 그 다음에 조지 W. 부시랑 이제 플로리다에서 박빙의 승부로 나와서 그때 처음 이런 비슷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자주 이제 발생함으로써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미국 대통령을 이제 선거인단이 아닌 직접 투표로서 이제 국민이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런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 또 많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나왔죠. 트럼프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또 예상하시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정치인이 아니고 또 정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이제 트럼프에게 희망을 거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성공했던 비즈니스맨으로서 경제적 이제 부활이라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네. 또 워낙 지금 트럼프 회사나 이제 특히 주식이나 뭐 부동산 쪽에서 성공을 많이 하셔서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많이 크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비즈니스맨들이나 아니면 기업 쪽에서도 많은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미국 현지 표정 로스앤젤레스 한미연합회 강성인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 949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9분인데요. 사고 소식 좀 살펴드릴게요. TVN 긴급정보 중앙대로 초량교차로에서 부산진역 방향입니다. 초량교차로 지난 지점 3, 4차로에 걸쳐서 택시와 승용차에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또 용소로 용소 3거리에서 보성대학교 방향으로 중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발생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김정선 통신원의 제보 있었는데요. 자세한 시내 교통 상황 부산지방경찰청 으로 갑니다. 김양희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지금 용소로 용소 3거리에서 부경대학교 방향으로 중간 지점 2차로에 승용차 2대 간의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처리 중에 있다고 김정선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또 앞서 동구 중앙대로비로는 초량교차로에서 부산 진역 방향으로 초량교차로 지난 지점 3, 4차로에 걸쳐 택시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부분 지체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고속도로 번용로비로도 주의 구간이 있습니다. 도심 방면으로 구선 아디목에서 오륜터널 방향으로 오륜터널 목간 지점 가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해 있는데요. 구간 정체는 없지만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번영로 도심 방면으로 원동나디목 이전부터 수영터널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반대 외곽 방면은 광안터널 진입하는 데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황령대로는 대남 지하차도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동서고가도로 외곽으로 범내골 나디목에서 방음벽터널 쪽으로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으로는 감전나디목에서 주례 쪽으로 밀려서고 있고요. 또 만덕대로 따라서는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신호 2번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자세한 날씨 부산지방기상청으로 가서 알아봅니다. 박재희 리포터. 네, 오늘은 어제만큼의 추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공기가 제법 차가운데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은 10도 선으로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다는 점 염두에 두셔서 도톰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부산은 14도, 울산과 창원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다가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린 하늘인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 내리겠고 밤 늦게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도 크게 춥지는 않겠고요. 주말에도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내일 사이에 전해상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호텔, 최초의 철도, 최초의 사이다, 최초의 자장면, 최초의 성당, 최초의 유엔기구의 공통점은? 정답! 인천! 인천은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300만 인천 시대를 맞아 최초를 넘어 최고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길의 시작과 중심이 되겠습니다. Always 인천. 하늘길, 바닷길, 세계의 길, 미래의 길.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합니다. Always 인천.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의 창에서는 최근 트렌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트렌드가 보인다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BC 에이전시 홍순철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준비하신 재미있는 트렌드 이야기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트렌드 소식 어떤 건가요? 예, 트렌드 코리아 2017이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 벌써부터 2017년을 전망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올해가 다사다난한데요. 네, 뭐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참 앞으로 미래가 과연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2016년 빨리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2017년 과연 기대할 만할까? 사실 많은 분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트렌드 분야의 책으로는 최고로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가 내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치킨런이라는 단어를 뽑았어요. 네. 2017년이 정유년 닭띠의 해입니다. 네네. 근데 이 치킨런이라고 하는 건 사전적으로 울타리를 둘러놓은 담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에겐 사실 애니메이션 영화로 그렇죠. 더 잘 알려져 있죠. 네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이 닭들이 비상의 날개를 펴고 극적으로 울타리를 탈출을 하는데요. 네. 그 치킨런의 주인공들처럼 2017년 철조망 울타리에 갇힌 것 같은 정체와 혼돈기가 우리 앞에 닥칠 텐데 그걸 좀 벗어나서 훨훨 날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이 치킨런이라는 키워드에 담겨졌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접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재밌고 예쁘면서도 콕 집은 이런 단어를 잘 생각해낼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렌드 코리아가 매년 나오는 책이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작년의 경우에 트렌드 코리아가 2016년의 키워드로 멍키바라는 걸 꼽았거든요. 네. 예, 올해가 원숭이 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숭이가 아슬아슬하게 구름다리를 넘는 모습을 형상화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플랜 Z라고 해서 각자가 자기만의 구명보트 전략을 추구를 하고 과잉 근심 사회 1인 미디어 전성시대 가성비의 약진 이런 것들을 트렌드로 꼽았어요. 거기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죠. 트렌드 코리아가 이제 내년을
예측을 하면서 네네. 주요 키워드로 욜로 라이프, 욜로 E 라이프? 플러스 프리미엄, 네. 핑미 세대, 캄테크, 일코노미, 뭐 컨슈머 토피아 여러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키워드가 바로 이 욜로 라이프와 각자 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각자 도생, 정말 믿을 건 나밖에 없는 세상, 국가도 사회도 가족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각자 도생의 절박한 심정이 어찌 보면 현재지향적인 그런 소비 트렌드인 욜로 라이프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욜로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욜로라고 하는 단어 요즘 젊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인사말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인기 연애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에서 유준열 씨가 이 아프리카를 여행 중인 한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외국인 여성이 욜로라고 인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 욜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외국 여행을 즐기는 백패커들 사이에서 요즘 헬로라든가 굿럭보다 더 자주 사용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용어가 You Only Live Once의 머리글자를 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네.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즐기며 살자라는 의미인데 네. 고도 성장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저축과 투자가 미덕이었던 시대에는 오늘은 희생하더라도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성장이 정착화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더 이상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기보다는 오늘을 멋지게 살고 오늘을 즐기려는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욜로 라이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다양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또 핑미 세대라고 해서 20대 젊은 층들을 또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뽑혀야 살아남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네네. 핑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만큼 이런 어떤 자신들을 주목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을 핑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최고의 명품을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는 없지만 뭔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가치 소비. 예를 들어서 요즘 패스트푸드점 가보면 프리미엄 버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걸 B 플러스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네. 또 1인 가구의 증가세가 개인주의 시대를 열고 있고 정보와 제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인적 영업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각자 도생의 시대, 정말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2017년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질지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2017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도 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좋은 해들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두 번째 트렌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리퍼브 열풍이라는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같은 상품도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리퍼브 제품이 요즘 인기라고 그러죠. 업계에 따르면 온 오프라인에서 리퍼브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서 이 매출도 지난해 동기보다 최대 100% 이상 상승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리퍼브라고 하는 용어는 리퍼비시드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로 재공급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미 사용했던 리사이클링을 하는 중고품과는 다르게 처음 새 제품인데 네. 전시하다 보니까 미세한 흠집이 나거나 혹은 소비자가 샀는데 변심 때문에 바로 이제 반납한 제품이라든가 네. 매장의 전시 상품을 재가공해서 싸게 파는 것을 그렇습니다. 리퍼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나 성능은 새 제품과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가격이 새 제품의 절반 안팎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신상품과 똑같은 이 AS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요즘 리퍼브를 찾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점점 알뜰해지고 합리적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요즘 어떤 제품들을 리퍼브로 구입할 수 있는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가전상품, 가구, 다양한 것들을 리퍼브를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예 리퍼브 전문 업체가 생겨나서 전국 각지에 매장까지 갖추고
이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장별 연간 매출 상승률이 평균 20% 정도로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매장에 가보면 리퍼브 상품을 최대 70% 할인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 2009년에 경기도 파주에 처음 문을 연 이후에 지금 전국에 14개로 매장을 확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매출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뭐 요즘 유행하는 풀 HD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유명 가전제품을 5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에게 특히 인기 또 1인 가구들도 여기에서 할인된 가격에 신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아주 반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아니 이런 매장들은요 꼭 그 경기도나 서울에만 몰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아래쪽 부산 같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참 없어서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유명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리퍼브 제품을 판매하는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 아마 이제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뭔가 좀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시다가 매장을 또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가져보는데요. 네. 실제로 리퍼브를 찾는 고객들이 늘면서 대형 마트들도 이 제품들을 모아서 파격적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마트의 경우에도 진열해 놓았던 상품이 포장이 찢어지거나 또 디자인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파격과 처분 매장을 연중 내내 아예 따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그러고요. 한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매장에 입점했던 TV, 에어컨 이런 대형 가전들을 모아서 아예 스크래치 할인전이라는 재미있는 또 이벤트까지 열고 있다고 그러고 한 백화점 아울렛 매장에서도 리퍼브 전용 매장을 운영하는 등 점차 모든 유통사로 리퍼브 제품의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보고 물건을 고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이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리퍼브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열풍이란 이야기인데요. 유명 쇼핑몰 오픈마켓의 경우도 리퍼브 전문 코너를 마련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이 리퍼브 제품의 경우 냉난방 가전이 같은 기간 지금 214%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카메라, 프린터, 복합기, 컴퓨터들 뭐 정말 고가의 상품들을 중심으로 판매가 지난해보다 지금 최대 3배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속 중심, 가성비 중심으로 소비하는 패턴이 정착하면서 특히 고가의 전자제품, 가구 등의 경우에는 아예 특정 제품이 리퍼브로 나오기를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소비자들까지도 생겨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 이미 이런 어떤 리퍼브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들이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트렌드가 한때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잘 자리를 잡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금 흠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 때만 그게 보이지 쓰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면 이렇게 합리적인 알뜰한 소비를 좀 계속해서 좀 이런 유행이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오늘도 재미있게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BC에이전시 홍순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 구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45분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입니다. 황보도영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이 시각 국도 2호선 1호는 풍호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새마을 사거리 구간 정체가 풀리고 있고요. 또 창원으로 향하기에는 이동량만 꾸준할 뿐 정체가 없겠습니다. 국도 7호선은 노포동에서 울산으로 이어지는 노포동에서 영천 사거리 구간에 서행되고 있고요. 더 지나 상방 사거리에서 천곡 사거리 쪽으로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북정 삼거리에서 사무구 남단 사거리 구간 약 10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반대쪽으로는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도 14호선 1호는 대저와 김해를 지나는 진영교차로에서 설창 사거리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더 지나 명동 삼거리 쪽으로도 긴 구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도 25호선은 창원에서 밀양으로 이어지는 공솔운동장 교차로에서 모산 삼거리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국도 35호선은 금곡에서 언양을 오고 가는 삼남 삼거리에서 언양교차로 구간도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정보였습니다. 자세한 시내 상황, 교통정보 상황실의 이병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만덕대로는 만덕 성당에서 만덕 교차로 방면으로 차량들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후 충렬대로에서는 미남 교차로에서 내성 교차로 방면 양방향으로 속도 내기 어렵겠고, 이후 동래 교차로 방면으로는 꾸준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용로는 현재 외곽으로 대연터널에서 광안터널 방면 지체 중인 모습이고, 도심으로는 옛 반여요금소에서 수영터널 쪽으로 차량들 간격 좁힌 채 이동 중입니다. 동서고가도로는 전 시간대 도심 방향으로 주례나들목 지난 지점 고장차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처리된 상태고요. 낙동대교 끝 지점에서부터 지체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는 황령나들목 이전부터 더딘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중앙대로 남포동에서 부산역 방면으로는 양방향 어려움 없이 이동 중인 모습이고, 가야대로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는 신호 한 번 정도면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정 방면으로는 삼전교차로 부근으로 차량 이동량 많겠습니다. 끝으로 이어지는 연수로는 신리 삼거리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더딘 흐름 살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 좀 더 깊고 넓게 조명해보는 키워드로 세상 읽기 순서입니다. 11월 10일 오늘의 키워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입니다. 어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 안보, 무역 등에서 기존에 미국이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선 미국이 보호 무역주의가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의존 국가는 수출 환경 조성이 어려워질 것이고요. 한미 동맹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북 강경책을 유지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도 여성, 이민자, 외국인 등에 대한 혐오, 비하 발언을 해왔기에 미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민자와 외국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많은데요.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될 것이다. 트럼프 패닉으로 세계가 불확실해졌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달라질 미국과 주변국, 그리고 그 변화가 세계에 어떠한 바람을 일으킬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읽기였습니다. 스튜디오 949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침 풍경 주제는요. 여러분께서는 올해 어떤 일들을 크게 걱정하셨고 또 내년에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5079 애청자께서요. 내년에 태어나는 둘째 임신 초기부터 입원하고 힘들었지만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기검진 가는 길이시라고요.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좀 힘드셨군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정말 건강한 산모이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둘째도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 제 스튜디오 949에서 큰 응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의견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 이태원의 여인아 함께 하시겠습니다.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